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이 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한 달이 넘도록 방송을 결방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또 방송을 할 거는 많이 자르고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를 임플란트 하냐고 9개를 뺐습니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 빼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또 뭐 열흘에 한 번 이렇게 빼고 이제 치료하다가 나으면 임플란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참 많이 아프고 뭐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많이 아프고 또 밤에 쑤셔서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만 결국은 그 여파로 대상포진이 왔어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대상포진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대상포진이 뭔데? 대상포진 여러분들 알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히 쑤십니다. 막 팍팍팍 바늘로 막 그냥 이렇게 쑤시는 것 같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 뵙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방송에 하지 않으니까 선배나 친구나 또는 그 아는 분들이 전화가 많이 와서 어디 많이 아프냐 뭐 심지어는 권중광이 죽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거의 이제 거기서 완쾌도 해가지고 이렇게 좀 기분이 좀 몸도 건강도 좀 기분도 좀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뭐 뉴스 보셨겠지만 미국의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뭐 3,500억 불을 갖다가 뭐 내라. 또 뭐 4,500억 불을 내겠다 자진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미국에서 이제 홀대를 받고 온 이재명 범죄인 이재명 범죄 재판 받는 것도 지금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온 거 지금 고등법원에 내려가서 있는데 그거 지금 이제 중지됐잖아요. 대통령 되고 나서 중지됐잖아요. 또 그 말고 성남동 사건 이유로 해서 뭐해서 5개 재판에 12가지 항목을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인 대통령. 세계의 대한민국이 경제가 이렇게 발전되고 민주화가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 너무 국민들이 자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뭐 국민들이 투표해서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요. 그 일 잘하고 또 외교 잘하고 또 이 지금 안보에 대해서 남달리 참 관심 갖는 윤석열 대통령 잘했잖아요. 제가 방송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크게 이바지하고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란몰이로 계엄했다고 내란몰이라고 거길 파면됐잖아요. 제 구치소에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에 이게 나라가 이게 일어납니까? 대통령에만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 계엄권을 대통령이 발동을 했는데 그게 왜 내란입니까? 내가 처음부터 여러분들 방송 전에 보세요. 근데 처음 그부터 했잖아요. 내란 아니다. 이게 왜 내란이냐? 대통령 고유권한인데 무슨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뭐 업무 태만이다 또는 무슨 그 과용 직무과용이다 뭐 이런 거예요. 업무적으로 뭘 얘기하면 모를까요? 어떻게 이게 내란이 됩니까?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내란입니까? 내란은 아니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왜 내란을 합니까? 내란 될 수가 없죠. 대통령이 아는 사람이 뭐 폭동을 일으키든지 무슨 뭐 반란을 일으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정권을 차지한다든가 뭐 지위를 차지한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내란입니까 그게. 내란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조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같이 비전문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이지 법조인들이 알면서 말이죠. 사법부에서 그게 무슨 뭐 내란이라. 아직까지 뭐 재판은 안 끝났습니다만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이 몹시 몸이 아프다. 뭐 오늘 보도에 보니까 뭐 어지럽다. 뭐 구토 증세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얼굴도 지난번에 재판 그저께인가 재판 받는 거 보는 거 보니까 얼굴도 많이 상했더라고요. 쭉 말랐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말르는가 싶더라고요. 완전 딴 사람 같더라고요. 이건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민주화라고 하는 나라의 비극입니다. 비극. 에이라 이 고얀 사람들 같으라고. 아이고. 여하튼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해 드릴 거는요.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이 화제가 났잖아요. 그 문제하고 검찰청 폐지하는 문제하고 두 가지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도에 대해서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일반 국민들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관심도 없더라고요. 뭐 내지 뭐 나하고 직접 관련이 있나 그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땐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먼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그 화제 문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요.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의 모든 이 전산망 이런 문제가 다 거기 통해 있습니다. 예, 국가에서요. 그 국가가 그걸 관리합니다. 거기에 리튬 배터리의 부재가 화제가 났어요. 배터리 화재 나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마비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여러분들 뭐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발급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거 안 되잖아요. 완전히 마비됐잖아요. 스톱됐잖아요. 뭐 국가에서 하는 그런 문제가 다 스톱됐잖아요. 근데요. 스톱되고 해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뭐 그렇게 하는 문제는 그렇다 치고 왜 이렇게 불이 났느냐 여지껏 이렇게 지냈는데 지금 현재요. 저도 기초단체장이 있을 적에 제가 처음으로 인감 증명 발행하는 거, 그다음에 민원 들어오는 거 이런 걸 갖다 전산을 깔았습니다. 전산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산실을 만들어 가지고 전산실 만들 적에 그 전기가 만약에 뭐 천재지변으로 한다든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전선이 끊어져서 전기가 차단되면 모든 게 마비되잖아요. 그럴 적에 그걸 대비해서 UPS 발전기를 옵니다. 전기가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드르륵 돌아갑니다. 기계가 돌아가요.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왜 국회에서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그 발전기가 없는지 몰라요. 리튬 배터리를 놨다. 난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 배터리 시동을 걸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저같이 그 지역에 기초단체에 있을 때도 그런 걸 갖다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강을 시키고 그 사람들 그 기술자들한테 자문도 받고 또 거기다 지적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아니 국가에서 하면서요. 이게 지금 현재 왜 화재 원인이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진 게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국민들이요. 왜 불이 났냐. 이렇게 잘 나갔는데 왜 불이 났느냐. 그러면 그게 뭐냐면 거기도요. 전기가 나갔을 적에 거기서 발전이 돼서 전기가 이어져서 전기가 나가야 전산망이 살아나가니까요. 그렇게 된 그 시스템인데 리튬 그 배터리 그 전기 나갔을 적에 그게 거기가 이제 가동되는 일인데 거기에 불이 난 이유가 그게 왜 그래야 되냐 과전류라든가 이런 게 흐른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요즘에 뭐 의혹으로는 저 인위적으로 뭐 화재가 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때 맞춰서 중국에서 오늘부터 중국에서 무비자로 관광객 들잖아요. 뭐 오늘 1,000몇백 명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무비자로다가. 그 외국인들 들어오면 관련되면 다 전산 시스템적이 될 거 아닙니까? 들어오더라도 여권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요때 왜 화제가 났냐? 뭐 가뜩이나 이북이나 저 전국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뭐 우리나라 산업체에 뭐 해킹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뭐 피해를 보고 있다 뭐 다른 그런 게 많이 여러분들 듣잖아요. 근데 이때 왜 화제가 나느냐? 저는 전문가 그쪽의 전문가 아니지만 제가 그때 시설을 쪽에 많은 이 얘기를 듣고 기술적으로 논의하고 뭐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 미치어서 볼 때는요. 전기가 지금 들어옵니다. UPS 전산실에 전기가 공급됩니다. 전기가 들어가야 이게 그 에너지가 들어야 될 겁니까? 전기가 들어가다가 이 전기가 전기가 차단됐다, 전기가 끊겼다, 전기가 안 된다 이랬을 경우에 자동으로 이제 UPS에서 돌아가서 발전기 돌아가서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리튬 배터리가 있다는 거죠. 아마 발전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가동시켰다. 그러면 과전류가 흘리지 않습니까? 이 배터리에 여러분 자동차에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 배터리가 있는데 그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가 더 업을 해서 오버돼서 전기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화재가 되든지 터지든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불난 형태도 보면 배터리에 그 자동차 그 전기 배터리 차 불났을 때 굉장하잖아요. 예,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 이게 일어난 거냐, 예? 이게 인재냐, 아니면 뭐 전기에 정말 문제냐 하는데 전기가 들어왔을 때 전산실에 전기가 돌아가고 이렇게 원상을 하다가 전기가 안 들어오면 이게 쓰게끔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전기가 들어올 적에 이걸 가동시켰다. 인위적으로 가동시켰다. 그러면 폭파되든지 화재되든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과전류가 흐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또 전기가 차단되는, 이걸 돌릴 때 전기가 자동 차단되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뭐 세세한 얘기를 안 하고 뭐 언론도 이런 거에 대해서 깊숙이 파고 들어오고 언론에서 거기서 조사하고 보도하고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언론이 제대로 뭐 봐도는 거 봤습니까? 예? 미국의 관세 문제라든지 해킹 문제 뭐 이런 문제 있는 거는 그걸 파고 들어야 되는데 지금 언론이 완전히 지금 장악됐잖아요. 지금 방통통신위원장 이진숙 씨도 지금 이제 나가라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임기 남은 사람들은 나가라고 그냥 국회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도대체가 이 나라 돌아가는 상태가 머리가 혼동돼 가지고요. 이 보통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지껏 잘 지내고 있는 나라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이런 게 일어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현재 국가정보원에 있는 그 시스템에 보면요, 지금 현재 전산 장애가 일어난 데가 647개 시스템에서 지금 62개, 그러니까 뭐 10% 정도죠. 시스템이 복구됐다는 거예요. 647개 시스템 중에 국가정보 전산원이요. 거기서 647개 시스템 중에서 62개 시스템이 지금 복구됐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지금 현재 10% 됐으면 앞으로 90% 남은 거 언제까지 되냐? 보통 이 복구가 되느냐? 이게 전 국가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경우 외국에서는 이런 게 났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요, 언론이 지금 현재 그 민주노총에 자극되어 있어가지고 언론이 지금 자극되다 보니까요, 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세세한 보도가 안 나요. 오히려 외국에 들어가서 외국에 있는 언론을 보도를 보면은 더 빨리 알고 더 상세히 알 수 있어요. 도대체 이 나라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들? 647개 시스템 중에 62개가 복구됐다니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런 세세한 보도가 지금 언론의 보도가 잘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뭐 별것도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예? 근데 더군다나 뭐 중국에 무비자로 온다는데 중국에 들어와서 오늘 1,몇백 명이 들어왔다는데요.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 잘 관리가 안 되면 여기서 그냥 불법 체류한다든가 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고 치고 문제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어떨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앞장서서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눈치 보고 중국에서 절절매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북한에 대해서 그 말이죠. 이게 나라를 경영하는 지도자가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자기 개인적으로 좌파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 나라 자유민주 체제 속에서 나오는 나라 중에서 그 기본 틀에 대해서는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게 나라가 꼴이 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판저판 이판저판 개판이라는 얘기도 뭐 언론에 나오더만 말이에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 시스템의 목록에 보면요, 통합보훈, 국가보훈부에 있는 거,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여러분 법제처에 법 관계돼서 다 이거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안전디딤돌 행안부, 그다음에 노사누리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대테러센터. 이게 중요한 부서 아니에요. 이거 모든 게 다 국가에서 하는 건 중요하지만요.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거고,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행안부,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정책 브리핑, 문화체육관광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여기 이게 화제로 이번에 거기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원상복구가 되고 이렇게 돌아갈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상복구 되죠. 시간 되면 가면 하겠죠. 그러나 이 틈새에 어떤 문제가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떨 거냐 이게요. 이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거기에 다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그런 그 센터에서 있는 그 전산망에 대해서는 더 문제가 많잖아요. 중국에서 무비자로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는 입장에 오늘 들어오고 내일 들어오고 모레 들어오고 추석 때 많이 들어올 거니까 한국 사람들. 사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뭐 옛날에는 명동에 가서 화장품 같은 거 싹쓸이 해가지고 뭐 한국의 기업체나 많이 도울지 모르지만 지금은요. 국가에 어떤 이익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대림동에 중국인들이 많이 산다고 그러는데 서울에 거기에 뭐 문제 지난번에도 보도 나왔습니다. 뭐 문제가 많이 나잖아요. 뭐 폭행 사건이라든가 뭐 그 지역사 지역에 문제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걱정이다. 그래서 이 정부 정신 좀 차려라. 국민들이 지금 현재 광화문에서도 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난번에 대구에서 뭐 2만 몇천 명이 모이고 어제 서울에서 오전에 비가 왔는데 오후에 서울에서 또 국민의힘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야외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가 이 나라 국민들의 서민들만 어렵다. 기업들 너무 또 어렵다. 지금 조세 문제, 이제 관세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바람에 지금 관세 25% 지금 내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전에는 안 내던 겁니다. 전에는 FTA 그 체결로 해서 0%였던 거예요. 이제 25%를 냅니다. 그걸 15%로 따오려고 하려고 그러는데 3,500억 불을 이거에다 투자해라 그렇게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3,500억 불이나 가가지고 뻥 튀게 해가지고 4,500불을 투자했다. 우리 돈 많아. 우리나라 부자 나라 이런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갔다 와서는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진짜인 줄 알았나? 그거 진짜인 줄 알았어요? 멍청한 사람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은 절대로 우리나라 같지 않습니다. 원리 원칙입니다. 미국은 반드시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서 결과를 따져.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금 현재 이걸 봐주고 있을 것인가. 물론 25% 내는데요. 저 트럼프가 또 뿔 따고 나면 50%야 관세. 25%가 뭐 25%가 웃기고 있어. 50% 때리면 될 거예요. 예? 지난번에 그 어느 나라는 100%까지 냈잖아요. 100%. 자관 미국에 그러니까 물건을 팔라 가지 않으면 괜찮죠. 한국에서 다 그냥 물건 소비하면 돼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그 품목을. 그러나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미국 시장은 그렇게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경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생산해가지고 미국에서 팔아서 수입이 이익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국가도 이익이 되고 기업체도 그 종업원들도 먹고 살고 국민들한테도 혜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지금 기업들이 만약에 수출에 하는데 일본한테 쳐져가지고 만약에 한국의 수출이 떨어졌다. 수출을 못 한다. 그랬을 때는 정치인들이 먹여 살릴 겁니까? 정치인들이 뭐 자기 집안에다 될 거예요? 뭘 거예요? 정말 제가요. 정말 방송을 전해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정치하는 지도자라는 사람이 가만히 하는 걸 보면요. 정말 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니다 이게요. 딴 길로 샌다 이거예요. 딴 길로 샌다. 그럼 이게 나라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국민들은 아유 그래도 뭐 사이같이 뭐 그래도 나라가 저기 운영되겠지 뭐 또 나한테 뭐 직접적으로 나 혼자만 피해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만 살고 이 세상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이 살 걸 갖다가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나라예요. 정말 너무너무합니다. 이제 검찰청 문제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검찰청 이 폐지안, 여러분들 그 검찰청 폐지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금 가결이 되잖아요. 아니 전에 검찰청만 있어도 되는 것 같다가 공수처 만들고 그다음에 검찰청 또 수사하는 거 일부 공수처의 수사를 일부는 건 경찰이 해라. 그냥 완전히 찢어버리는 거, 찢어버리는 거. 찢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검찰청은 아주 수사권을 폐지하는 거예요. 예? 수사권을 폐지해. 그래가지고 공소지문에 공소.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앞으로 이제 그 강력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마약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전문 검찰들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검찰청을 폐지한다. 이건 검찰청을 폐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저 구치소에 있는 범죄인들 아닙니까? 또 범죄를 계획하는 사람들, 또 범죄 재판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청 폐지하는 거. 아니 우리가 검찰청을 왜 폐지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상권 분립이 됐잖아요. 재판부에는 판사하고 검찰이 있고 수사권에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고 근데 거기다 공수처 또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이거 찢어서 여기다 놓고 이거 찢어서 여기다 놓고 나라를 그냥 완전히 죽사발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저 범죄 재판 받는 거 지금 현재 수사 받는 거 있는데 그거 벗어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한 사람을 위해서 나라 갖다 우지자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걸 국민이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요 좀 깨야 돼요. 개개인 만나서 얘기하면요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잘났대. 예? 못났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깨지 않으면 이 정치권에도 이렇게 맡겨놔가지고 이 나라 되겠습니까? 이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선 관세 문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 언제 풀 겁니까? 어떻게 풀 겁니까? 그럼 미국에서 그럼 수출 안 해?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배짱이라고 그러죠? 무슨 배짱인가요? 정말 웃을 수밖에 없고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참, 왜 나라가 이 모양이 왔는지 이 국민들이 그래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들이 지금 이제 뭐 중국이나 뭐 저기 나라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아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는. 아니 잘 나가던 나라 왜 그렇습니까? 아니 윤석열 그냥 뒀으면 5년 끝나면 더 안 할 거 아니에요?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걸 뭐 내란이라 해서 끌어내놓고 말이죠. 예? 검찰청 폐지한다요. 물론 유예기간이 1년은 남았습니다만 그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바뀌어지겠습니까? 민주당이 여당이 190석이나 되는 그냥 거대 여당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수로 이거 뭐 바꾸겠습니까? 여하튼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처럼 이제 방송에 재개하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여러분이 답답하신 거 저는 아주 더 답답합니다. 저는 손바닥 보듯이 다 보여요. 이건 아니다. 이게 무슨 이게 이런 쓸데없는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리면서 참 제가 욕지거리도 하고 싶고 그냥 뭣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말이죠. 정말 속 터지고 열 터지냅니다. 아주.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재미도 없어요 요즘에.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나라를 갖다가 장난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고 나라를 갖다가 자기 개인의 이득과 개인 생각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 중심이지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나라를 제대로 잡으려면 국민들이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똑바르게 분명하게 자세를 유지하고 발을 잘 디뎌야 됩니다.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 끝납니다. 검수완박 하더니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검수완박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추석 연휴가 들어갑니다. 뭐 3일 날부터 10월 4일 개천절인가요? 그달부터 이제 뭐 10월 9일 날도 있고 뭐 한글 날도 있지. 그래서 추석 연휴 해가지고 이번엔 추석 연휴가 뭐 한 7, 8일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뭐 추석 그래도 잘 보내셔야죠.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